자, 이번 두 번째 시간에는 식생활의 과거, 현재, 미래에서 두 번째 시간을 살펴보고 바람직한 식생활에서 자연과 환경을 소중히 하는 식생활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여기 우리 책에는 여기 에코 쿠킹이 이제 에코노믹, 경제적인 어떤 거 뭐 조리 이런 뜻이 되겠죠.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친환경 농산물을 활용을 해라. 즉 친환경 농산물을 이용하는 경우는 환경을 이제 소중히 생각하는 그런 식생활이 되겠죠. 그래서 책에는 1번이 친환경 농산물을 이용을 하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농약이라든가 뭐 화학 비료 사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토양 오염과 수질 오염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인간의 건강까지도 해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농약과 화학 비료는 적게 사용하는 그런 농산물을 이용을 해야 되겠고, 또 건강도 지키고 지구의 그 환경 오염도 최소화를 해라는 게 바로 친환경 농산물을 이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가 뭔가 하면은 친환경 농산물 때문에 사실 지금은 저농약 시스템이 없어졌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유기농산물과 같은 그런 친환경 농산물 해가지고 올가닉이라는 유기의 뭐 유기적인 이런 말을 쓰려면은 유기적으로 농산물을 재배를 해야 되고, 그렇게 재배되는 걸 가지고 가공을 했을 때 유기 가공식품이라는 것 이름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외국에서 올가닉이라는 단어를 붙이기 위해서는 유기적인 어떤 농산물이나 유기적인 그 농산물을 사용해서 유기적인 가공을 했던 그런 가공식품에만 올가닉 프로덕트라는 표현을 쓰기 때문에 함부로 올가닉이라는 말을 썼다가는 어떤 그 허위 표시로 이제 그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가 뭐 에코 쿠킹입니다. 이건 에코라는 게 뭐 경제적인 에코노믹이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겠죠. 에코 쿠킹은 공업화라든가 포인트를 안 썼네, 그죠? 그래서 이 에코 쿠킹은 에코노믹 쿠킹, 경제적인 어떤 거 조리를 해라는 뜻이 되겠는데, 공업화와 산업화, 그 다음에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 활동을 이제 했지만, 앞으로는 이제 이러한 것들이 자원이 고갈이 되고, 이러하게 하다 보면 자연 고갈이 되고, 또 자연 환경이 파괴가 되고, 토양이라든가 하천, 해양, 공기 오염, 쓰레기와 같은 문제들이 발생되어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사실은 이제 점차적으로 에코 쿠킹으로 가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식생활에 수반되는 주방의 폐수들이 결국은 오염 물질을 희석하여서 물고기가 살 수 있는 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아주 막대한 양의 물이 필요하고, 결국은 수자원을 고갈시킨다는 뜻이 되겠죠. 여기 실제적으로 보면은 어떤 그 버려지는 그 폐기량으로부터 구한 주방 폐수의 하천 오염을 표로 나타냈는데, 만약에 우유를 버렸을 때 실제적으로 하루 동안 한 사람이 실제 버리는 평균적인 양이 1.6ml 정도라고 한다면 1.6ml라고 그래 봐야지 아주 얼마 안 되죠. 밀리리터 같으면은 우리가 보통 먹는 우유, 시판되어지는 우유가 200ml니까 그 1.6ml를 희석시키기 위해서 깨끗하게 물고기가 살 수 있는 그런 깨끗한 물로 만들기 위해서는 24리터의 물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도대체 이거는 1000배를 여기다가 1000배를 곱해야 되니까 나누기 이렇게 하면 엄청난 물이 들어가게 되겠죠. 된장국 6.9ml를 버리면은 48리터의 물이 희석이 돼야지만 들어가줘야지만 물고기가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오염 물질인 튀긴 기름 같은 경우 실제로 1인당 버리는 평균적인 양이 0.9ml, 1ml도 안 되는데 물고기가 살 수 있는 물로 만드는데 필요한 물의 양은 177ml, 177리터가 돼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양이죠. 왜냐하면은 1리터가 1000ml예요. 그러면은 여기다 리터로 곱하려면 여기에 1000을 곱해야 되겠죠. 1000을 곱하면은 17만 7000ml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 약 1로 나누더라도 17만 7천 배의 물이 튀긴 기름을 물고기가 살 수 있는 깨끗한 물로 만드는 데 필요한 양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물을
오염 물질을 희석시키기 위해서 필요하냐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 같고, 된장국의 경우에 쌀뜨물은 쌀 135g을 시천 물을 희석을 하려면은 뜨물 400리터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만큼 많은 양의 물이 필요하니까 실제 주방 폐수가 하천을 오염시키는데 상당히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에코 쿠킹을 할 수 있도록 우유와 같은 것들 폐수로 버릴 것이 아니라 닦아낸다든가, 뭐 기름 같은 경우에도 뭐 신문지라든가 휴지로 닦아내고 난 다음에 씻는다면, 그 다음에 식행동, 식품을 선택하고, 이제 음식 먹는 것하고 관계되는 행동이 되겠는데, 식품을 선택하고 구입하고 보관, 조리, 식사, 설거지를 함에 있어서 필요 이상의 폐기물은 만들지 않는다라는 것은 당연한 일을 3R을 통해서 실천해라. 3R이 뭔가 하면은 reduce, 원천적으로 감소한다는 얘기입니다. 폐기하는 양을 최대한 줄이고, 그 다음에 reuse, 다시 재사용을 한다는 거. 한번 사용한 제품이나 그 일부분을 적정하게 리유스하고, 그 다음에 리사이클, 회수된 것을 다시 재사용하고 리사이클한다. 그 다음에 리터너블, 똑같은데 뭐 3R, 4R, 5R 이렇게 해가지고 재활용에 대한 재사용, 재활용, 원천 감소. 제일 중요한 거는 원천적으로 감소한다는 얘기입니다. 경량화시키기 때문에 가장 그 경제적인 그 동물이라고 할 만큼의 얘기를 듣는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일본에 가서 비닐 같은 걸 보면 아주 그 비닐 봉투의 두께가 얇습니다. 그거는 원천적으로 리듀스 한 거예요. 감소시킨 거예요. 그래서 에코 쿠킹을 하는 것이 되는데, 이 환경을 소중히 하는 식생활은 바로 이러한 것에서 에코 쿠킹을 함으로 해서 식생활이 이제 친환경적으로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걸 보면은 건강, 자원, 환경, 전통을 생각하는 바람직한 식생활에서 식단을 계획할 때 균형 잡힌 전통적인 식단을 활용하고, 제철 음식을 활용하고, 절식, 시식, 향토 음식 등을 활용을 하고, 또 뭐 더 나아가서 얘기한다면 식단을 계획할 때 최소한의 먹을 수 있는 양만큼만 버려지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식품을 보관할 때는 적절한 상온 보관 제품 상온, 냉장, 냉동식품은 각각 거기 적합하게 보관 조건에 맞춰서 보관을 하게 되겠고, 정기적으로 냉장고를 청소하고 정리를 하고, 냉장고의 제품이 70% 이상이 되면은 이 냉기 순환이 어렵기 때문에 제대로의 어떤 그 온도 유지가 안 됩니다. 그래서 냉장고는 항상 정리를 하고 청소하고, 적소에 보관해서 냉장고 문을 여닫는 횟수를 최소화를 시켜라. 이제 뭐 가능하면은 냉장고 문 앞에다가 거기 들어있는 어떤 그 식품의 종류를 쭉 나열한다든가, 막 여기 들어있는 것이 뭐 달걀이 들어있구나, 아니면 김치가 들어있구나, 파가 들어있구나, 마늘이 들어있구나 알 수가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내용물이 보이는 용기에, 내용물이 안에가 들여다 보이는 용기를 함으로 해서 일일이 뚜껑을 열고 확인하고 닫고 하는 그러한 불필요한 냉기 배출을 억제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어떤 자원을, 환경을 보호해준다고 할 수 있겠죠. 절약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설거지 할 때는 친환경 세제를 사용을 하고, 물을 계속 틀어놓고 씻지 말고 물에 담가서 불긴 후에 씻어서 절수를 해라. 물을 사용한다든가 하는 것들도 전부 다 에너지가 사용되어지는 일이잖아. 그죠? 정수를 하게 되고, 정수를 하기 위해서 또 에너지가 필요하고, 전기가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할 때 이러한 어떤 생활 스타일을 이렇게 하라는 얘기죠. 조리할 때는 음식이 남지 않도록 적절한 양만큼만 만들어라. 여기서 말하는 거대로. 폐기 부분을 최소화를 하고, 사용하는 물과 열을 최소화를 하라. 즉, 조림이나 삶기는 미리 불을 끄고 신문지나 천으로 덮어서 남은 열을 이용해서 이제 또 쓴다면은 계속해서 불을 쓰는 것보다 에너지를 줄일 수가 있겠고, 지나치게 짜거나 맵지 않게 조리를 하고, 튀김보다는 찌거나 삶는 요리를 이용을 해라. 특히나 식당 같은 데 폐식용유가 나오면은 그냥 버린다든가 하면은 안 되죠. 그래서 폐식용유 같은 거는 별도로 보관을 해가지고 뭐 비누를 만든다든가, 뭐 또 아니면 폐유를 걷어간다든가, 대형 식당 같은 데는 폐식용유를 별도로 사실 보관을 해둬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폐식용유 보관함 해가지고
학교급식 같은 경우에는 꼭 폐식용유를 보관하는 데에다가 확인을 합니다. 그 조리장 밖에다가 별도의 장소에다가 열쇠 그 잠금 장치를 하고 보관을 했다가 나중에 폐수를 폐유를 가져가는 업체에다가 준다든가 이렇게 하게끔 장부 관리도 하고 이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음식을 태우지 않고 적절히 가열을 해라. 그 다음에 가족이 함께 즐기면서 조리를 해라. 이렇게 해서 이런 어떤 전통을 생각하는 그런 것들도 되겠고, 쓰레기를 버릴 때는 종이상자나 종이팩은 재활용을 가급적이면 하고, 쓰레기 음식물 재활용하는 대로 해서 결국은 다시 뭐 재활용하는 박스도 사용한다든가 뭐 아니면은 이런 종이 뭐죠 달걀 밑에 받침대로 쓴다든가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 그죠? 그런 대로 재활용통으로 들어가고, 음식 쓰레기는 퇴비로 만들어서 땅에다 되돌려 준다든가 리터너블 이렇게 되겠죠. 물기를 제거하고 버려라. 물기를 제거함으로 해서 훨씬 쓰레기 양도 줄이고 뭐 폐기물 수수료도 또 줄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식품을 구입을 할 때는 장바구니를 사용해 가지고 일회용 비닐봉투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하지 말고 직거래 장터를 이용하고 원산지 표시를 확인하고 근거리 농산물을 구입해라. 가급적이면은 지산지소, 그 다음에 뭐 그 동네에 어떤 있는 어떤 그러한 것들, 그죠? 자기 동네에서 생산되는 그러한 것들, 지산지수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말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쓰레기를 제조하는 장보기, 기한 내에 사용 가능한 양만 구입을 하고, 일회용 및 과다 포장된 식품은 줄여주라. 그 다음에 다양한 제철 음식, 식품을 구입하면은 영양분도 충분하고, 또 제철 식품을 사용함으로써 가격도 싸고 경제적이고, 또 제철 식품을 구입을 함으로 해서 어떤 탄소 발생률이라든가, 만약에 딸기를 겨울에 먹는다면은 제철 음식이 아니죠. 제철 식품이 아니잖아, 그죠? 그러면은 꽃을 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는 그 외의 어떤 에너지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제철 식품을 구입을 해라. 학교 급식도 마찬가지죠, 그죠? 학교 급식이나 단체 급식이 제일 많이 이러한 것들을 사실 소비를 해줘야 되겠고, 또 뭐 생선이 많이 오징어가 많이 잡혔다, 고등어가 많이 잡혔다 이러면은 그러한 시장 근황을 보고서 메뉴를 작성할 때 영양사들은 그러한 것들도 많이 소비를 해주는 거는 하나의 어떤 가격 경제적인 측면도 되겠지만 어떤 영양적으로도 풍부하고 정부 정책에도 보응해 줄 수 있는 좋은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자연식품이나 가공이 덜 된 식품을 가급적이면 구입을 함으로 해서 어떤 친환경적이고 어떤 자원을 생각할 수 있다. 식품 표시를 확인하여 식품 첨가물이 적은 것을 고르라. 친환경 농산물을 구입하자. 이렇게 해서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에코 어떤 건강, 자원, 환경, 전통을 생각하는 바람직한 식생활이라고 이게 책에 다 설명되어져 있는 그런 것들이 되기 때문에 책에 풀어서 안 하고 도식으로 제가 이렇게 표시하는 거 여러분들이 보면은 일목요연하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보면 어디서 했냐면은 녹색 식생활 지침서 한국판 있고 식생활 정보 서비스센터 일본판인데 이런 것들 이제 가져와서 결국 우리가 활용을 하는 것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로컬 푸드를 이용을 해라. 이게 로컬 푸드라는 게 자체가 바로 아까 로컬 푸드가 지산지소라고 했는데 로컬 푸드는 바로 자기 지역에서 낳는 식품을, 그죠? 근거리 농수축산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소비지로부터 그 일정한 거리 이내에서 생산된 농수산식품을 얘기하겠죠. 보통 이거 같은 경우는 200kg 아닌가 이렇게 될 거예요, 로컬 푸드. 그 식품의 안전성이 높고 보존료 같은 거 좀 덜 쓸 거고 수송에 따르는 환경오염을 경감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따라서 가급적이면 로컬 푸드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고 자원과 환경을 소중히 하는 식생활 영위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로컬 푸드는 가급적이면은 이게 이제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자원이나 환경을 소중히 하고, 또 하나는 실제적으로 이 로컬 푸드를 이용하면은 일본의 지산지수를 자꾸 얘기했지만 그 지역에 나는 농산물이나 수산물이나 축산물 함으로 해서
그 자기네들의 그 지역민들에게 알맞게 잘 형성이 되어 있는 잘 맞는 그런 푸드라고도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조금 설명이 어설플지 모르지만 이 로컬 푸드를 이용해서 뭐 얻을 수 있는 장점이라면은 10가지를 열거를 해도 사실은 부족할 만큼 아주 많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로컬 푸드 매장이 실제적으로 완주군, 전라북도 완주군에 가면은 로컬 푸드 매장이 있어, 판매장이 있어요. 근데 애초에는 이 로컬 푸드 판매장을 와일드 푸드 축제라고 해가지고 거친 음식에 대한 축제라 이렇게 해서 완주 군수 그 당시에 임정혁 군수인가 이게 로컬 푸드를 만들어 가지고 그게 모범이 되다 보니까 이 완주군이 로컬 푸드의 어떤 그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뭐죠 농림식품부 말고 농촌진흥청이 수원에 있다가 옛날 그 서울대 농대 자리에 수원에 있다가 전부 이제 그 완주군으로 갔어요. 완주군으로 가면서 더 활성화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로컬 푸드 매장이 농협에 이제 그 입점을 해가 하면서 로컬 푸드에서 나오는 그 지역민들이 생산하는 것들을 전부 다 갖다가 판매를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POS 시스템을 해가지고 포인트 오브 스타트인가요? 그래서 이 매장에서 예를 들어서 뭐 옥수수가 다 나오는 게 다 팔렸다 하고 그 농민들한테로 이제 그 전산으로 연락이 가면 그 다음날 또 농민은 또 다시 갖다 놓고 뭐 호박이 팔렸으면 호박이 갖다 놨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로컬 푸드가 활성화됐다 보니까 이 완주군의 시스템을 전국에서 다 활용을 하는 거예요. 금산군이다, 뭐 전라남도 화순이다, 뭐 강원도다, 뭐 어디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로컬 푸드가 엄청 잘 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 대기업이라든가 뭐 대농을 하는 사람들보다도 오히려 이 로컬 푸드로서 지역 농민들이 생산했는 것들을 갖다가 판매하는 것들이 훨씬 더 많이 판매가 잘 되고 있고 농민들의 수입도 향상되어지고 그 다음에 그 지역의 어떤 그 경제성도 좋아지고 이래 되는데 이제 이 로컬 푸드를 이용해 가지고 또 가공 공장과 같은 것들을 만들 때는 가공 공장을 만들 때 각각의 농민들이 이 로컬 푸드를 가공하기에 또 착즙을 한다든가 환을 만든다든가 뭐 또 당절임을 한다든가 이게 힘드니까 아예 농업기술센터라는 데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또 이제 이 로컬 푸드를 활용해서 가공식품을 만든다든가 이러한 것들이 우리나라에 아주 잘 정착화되어 있고 잘 시스템이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한 120여 개의 농업기술센터가 전국적으로 있는데 잘 돌아가는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이 사실 이 로컬 푸드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뭐 농업기술센터 같은 데도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충분한 자격이 되니까 나중에 졸업하면서 취업의 그 문제에 있어 가지고 영양사뿐만 아니라 이런 데도 공채를 한다든가 하면 충분히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죠? 로컬 푸드 가공을 하는 그 농업기술센터와 같은 경우. 그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람직한 식생활에서 조리를 즐기고 가족애를 교류하는 식생활에서 식생활이 가족의 최우선적인 관심사가 이제 되어진다는 얘기인데 조리를 즐기니까 조리를 같이 하니까 가정에서 부모가 식생활에 관심이 많으면 자녀들도 자연스럽게 식생활에 관심과 정성을 기울이게 되고 부모가 식생활에 관한 화제를 자주 가족과 공유를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가족의 단란함이 형성이 되더라. 주방은 식생활 교육과 가족의 교류의 장이 돼서 현대 주방은 가족 모두의 공간이 되고 미래형 주방은 주방의 조리대로 가정의 중심 영역에 배치할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이제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녀들은 식재료 준비로 자연스럽게 다양한 식재료 특성을 파악하고 미국 같은 데도 가보면은 미국에 뭐 이렇게 요일 뭐 예를 들어서 토요일이다 뭐 수요일이다 이래가지고 각각의 농부들이 농사 짓는 것을 그 파머스 마켓이라고 농부들 마켓이라고 가지고 직접 직거래 하는 데가 있어요. 뭐 거기서 식재료 같은 거 가져와 가지고 조리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도 굉장히 활발하게 잘 되어져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나라 아직까지 그렇게까지 활발하게 안 되는데 농협 마트를 가야지만 되잖아, 그죠? 근데 미국에는 아예 파머스 마켓이라 그래가지고 로드에다 길거리에다 이렇게 천막을 치놓고 만들어가 판매도 하고 이러는 게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걸 제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가족에 대한 사랑과 배려로 먹기 좋고 소화 흡수되기 좋은 조리 방법을 모색하게 돼서 조리는 즐거운 일이 될 것이다. 내 식당은 영양이나 건강, 식품 첨가물, 잔류농약, 가족이 창조해낸 음식의 맛과 모양 등에 대해서 얘기하는 장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서 가정 내의 식생활이 결국은 식생활 교육과 가족애를 느낄 수 있는 교류의 장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앞으로 우리가 원하는 미래의 어떤 그 바람직한 식생활을 얘기하는 것이 되겠죠. 전통식품, 전통 음식을 활용하고 개성할 수 있는 식생활. 전통 음식은 지역에 따른 향토 음식, 뭐 안동 식혜가 유명하다, 뭐 가자미 식혜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다면은 또 뭐 여기 어디죠? 그 충청도 가면 뭐 박금장이 있다. 또 뭐 그런 등등의 그죠? 계절에 따른 시절식, 일생을 통한 의례식 이런 것들 이런 전통 음식이 간편성과 서구화에 밀려서 생략되고 잊혀지는 위기에 있지만 이러한 전통 음식을 즐기는 식생활이 필요하다면은 결국 고유 음식을 간편하고 활용률을 높여줘야 되겠고 계절에 따라 뭐 절식을 즐길 수 있도록 가정과 사회에서 공동으로 노력을 하고 전통 음식의 형성 동기와 정신이 단절되는 부분이 없도록 개성하도록 노력을 해라. 이렇게 향토 음식을 만든다든가 전통 음식을 만든다, 종가 음식을 만든다 이런 게 농촌진흥청 가면은 이거에 대한 자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절 음식, 의례 음식, 뭐 혼례 음식이다, 돌 음식이다, 뭐 회갑 음식이다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죠? 재래 음식이라든가 이런 거. 그 다음에 현대인의 식생활은 이제 이렇게 가공식품이나 외식이라든가 뭐 나홀로식이라든가 등이 증가되어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식생활 양식의 전성이 더욱더 어려워지고 있는데 이러한 것이 가속화 되는 상황에서 올바른 식생활 관리에 대한 교육을 적극적으로 이제 실행을 하고 또 음식이 곧 문화라는 인식에서 식생활 교육을 이제 강조를 하고 그러다 보면은 가정, 학교, 지역사회가 연계한 체계적인 식생활 교육이 중요하고 식생활 교육 담당자에게 요구되는 능력이 요구가 되고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해줘 나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식생활 교육은 가정, 학교, 지역사회가 연계한 체계적인 식생활 교육이 되는데 식생활에 관한 올바른 지식을 함양할 뿐만 아니라 식생활에서의 실천력을 습득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의 식생활 교육은 바로 이러한 지원을 통해서 가정하고 연계를 하고 학교 건강교육과 연계한 필드를 지역사회에 제공함으로 해서 지역사회에 연계한 체계적인 식생활 교육을 시행을 한다. 그래서 관련 교과목 시간은 농산물 재배나 이를 수확하여 조리하는 등 체험 합숙을 한다든가 급식 시간에는 바람직한 식습관이나 식사 예절 교육, 식단을 선택해서 활용한 균형 잡힌 음식의 선택 능력을 함양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 급식 식단은 향토, 시절 음식 등의 전통 음식과 지역 산물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지역의 풍토나 식생활 문화의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도록 학교에서는 만들어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식생활 교육을 할 적에 어린이 상담, 그 다음 급식지 소식은 이렇게 가정으로 통보를 또 보내고 보건 소식지라든가 자모회전도 가정으로 보내고 지역사회에서는 또 생활습관병 예방교실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가정으로 통보를 하고 가정에서는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서 지역사회에 또 기여를 하고 학교 교육과 학교 건강교육과 연결해서 학교 그 다음 건강 이벤트 그 다음에 필드를 제공한다든가 이러한 것들이 전부 학교에서 또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학교에서 학교 건강교육 연계해주고 필드를 제공해주고 예를 들어서 뭐 학교의 어떤 운동장을 빌려준다든가 특별한 강당을 빌려준다든가 해서 지역사회에 이런 예방교실과 같은 것들을 실시함으로 해서 가정에 또 이제 도움을 주고 또 가정은 다시 또 이렇게 돌아가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가정이나 학교 그 다음 지역사회가 연계있는 체계적인 식생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식생활 교육 담당자에게 요구되어지는 능력은 무엇인가 했을 때에 식생활 교육의 목적은 인간을 대상으로 그 사람이 보다 인간다운 식생활을 영위하고 후세에게 우리의 자랑스러운 식문화를 전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것이 바로 이 식생활 교육 담당자에게 요구되어지는 능력이겠죠. 그죠? 그래서
식사 만들기라든가 또 이 식사 만드는데 교육기술 이런 표현력과 같은 것들을 식생활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전하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식생활 향상에 대한 한결같은 마음이나 열정의식을 또 전한다든가 해서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식생활 교육을 진행하는 힘이 되고 식생활 교육을 실시하고 이 식생활 교육은 다시 인간애라든가 인생관이라든가 인간관이라든가 세계관, 폭넓은 지식, 기초적 이해력, 창조력, 미적 감각 이런 것들이 모두 합쳐져서 결국은 식생활 교육을 하게 되고 이 식생활 교육은 담당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다양한 능력들이 필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식생활 교육 담당자에게 요구되는 능력은 바로 이렇게 후세에게 우리의 자랑스러운 식문화를 전할 수 있는 힘을 길러줄 수 있게끔 식사도 만들고 이런 식생활에 대한 지식도 전수를 이렇게 전달해주고 또 한결같은 어떤 마음의 열정이나 의식과 같은 것들을 식생활 교육을 진행하는 힘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가 있는지 없으면은 요것으로서 마치도록 하겠고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바른 식생활이라 제가 어디서 캡처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바른 식생활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영양소를 섭취하는 행위인데 식생활은 식품의 선택, 조리, 상차림, 식사, 음식을 먹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하고 환경이나 건강, 배려의 핵심까지를 생각하고 실천하는 것이 바로 바른 식생활이다 해가지고 환경, 식품 이렇게 되는 거, 건강, 그 다음에 배려, 이렇게 농림축산식품부와 식생활교육 네트워크에서 이렇게 바른 식생활 교육을 하게 되겠고 또 이러한 것을 함으로 해서 받을 수 있는 효과는 이런 효과들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가 이번 시간 수업일 것 같아요.